여러분, 차트GPT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 이야기할 새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코딩 없이 채팅뿐 아니라 행동, 실행, API 호출, 작업 완료까지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차트GPT 에이전트 빌더겠죠? 에이전트 빌더는 오픈 AI가 차트GPT와 API 위에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시각적 도구예요. 주의, 다른 API 연결은 안 돼요. 예를 들어 클로우드 API에 연결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계를 조율하는 블록을 제공해요. 이걸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 성능 등을 말이죠. 하지만 다른 자동화 도구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이걸 특별하게 만들까요? 결국 엠팔렌과 비교하면 이건 여기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소개하는 자동화를 우리는 이미 2020년, 2022년에 봤잖아. 그렇지? 그가 말하길 샨바 같은 시각적 측면이 있는데 결국 N8N과 똑같아. 즉 N8이 바로 이거야. 알겠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알겠어? 이것과 저것 사이에 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여러분은 어때? AI 에이전트와 컨설턴트로 에이전트를 새롭게 조율할 수 있대. 여기 이미 여러 사용 사례가 나와 있네. 그렇지? 이 에이전트 덕분에 2주 작업을 단축했대. 결국 에이전트들은 당연히 자신만의 기능을 가져야 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데이터셋 프롬프트 최적화, 추적 등급이 있죠? 상황을 조금씩 볼 수 있게요. 사실 이런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빌더는 방금 나온 자동화 도구예요. 고객 서비스, 상담, 변경 처리 같은 용도로 쓰이죠. 데이터 조정, 보고서 작성 같은 내부 업무용으로도 쓰고요. 조사, 요약, 계획 같은 복잡한 작업에도 쓰이고요. 알겠죠? 오픈AI 쓰는 제품팀이나 개발자들이 차트 GPT에서 채팅에서 에이전트 자동화로 넘어가려 할 때 쓰죠. 노코드나 로우코드 쪽이면 에이전트 빌더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과 비슷해요. 그리고 백엔드 쪽이면 몇 달 작업을 줄이고 더 일관된 인터페이스와 SDK를 제공하지만 그게 다예요. 지금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N8에서 이걸 보면 여기 들어가고 내려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섹션과 수천 개의 노드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모든 노드들 보이죠? 네. 각각 다른 도구예요.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노드들이 있어요. 여기 이걸 보면 새 폴더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알겠죠? 적긴 하지만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오늘은 오픈AI의 차트GPT 에이전트 키트와 N8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차트GPT가 최근 AI 자동화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예전엔 코드로 자동화했지만 이젠 AI로 실행 중에도 흐름을 수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옛날엔 게임에서 NPC가 여기 못 지나간다고 해라고 프로그래밍 했죠. 이젠 어떤 플레이어가 이 구역을 지나가려 했어 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차트GPT에 농부처럼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할 수 있죠. 그러면 농부가 못 지나간다고 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매우 어리석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왓츠앱 챗봇을 만든다고 해봐요. 고객에게 자동으로 답변하는 봇이죠. 잘 프로그래밍하면 인간처럼 들리고 실제 사람 같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울 수 있고 이게 작은 사용 사례예요. 자, 먼저 솔직하게 비교해 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트GPT가 에이전트 빌더로서 개선이 필요해요. 너무 기본적이에요. 대중을 위한 소개라는 건 알겠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 이건 개발자, 기술자들을 위한 거고 그들은 기술적인 걸 원해요. 더 쉽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술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설정, 개인화, 맞춤화예요. 미학적으로 보기 좋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뭔가 추가한 것 같은데 여기선 칸바로 디자인했네요. 좋아 보이네요. 여기 N8이 있고 여기 차트GPT가 있어요. 4개는 거의 같아 보이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할 게 없어요. 이게 형식이고 노드로 작동해요. N8의 큰 장점은 모든 도구와 모델에 연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컬 컴퓨터에서도요. 즉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컬 모델 연결이 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여기 모델에 연결하려면 이 모든 옵션이 있죠. 오픈 라우터를 통해 더 많은 모델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챗GPT에서는 그냥 접속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제외하면 에이전트 빌더는 오픈 AI 생태계 내에서 추론 중심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 N8는 범용 로우코드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예요. 수많은 통합 사례, 셀프 호스팅, 템플릿, 커뮤니티 등을 갖추고 있죠. 각각 언제 써야 할까요?
주로 챗GPT 내에서 작업하거나 대화형 에이전트로 단계를 결정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에이전트 빌더를 써보세요. 에이전트 평가, 버전 관리, SDK와 챗GPT 앱 활용이 목적이라면 이걸 쓰세요. 하지만 진짜 자동화를 원한다면 ML턴이 더 나아요. 웹훅, 크론, 큐, 셀프 호스팅 기능을 갖춘 더 성숙한 노드 에디터를 원하시나요? 와이드 커넥터 우선순위, 배포 제어, 자체 호스팅 가능한 거 있잖아. 주요 차이점은 챗GPT가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거야. 미래가 없다는 건 아니야. 막 나왔고 반응 보려는 거겠지만 사람들 반응이 좀 부정적일 것 같아. 여기엔 템플릿 인터페이스도 없고 다른 사람들 프로젝트도 볼 수 없어. 여기 4개의 노드, 4가지 기능만 있고 끝이야. 물론 재밌는 걸 만들 수 있겠지? 확실히 그럴 거야. 하지만 아직 개발이 많이 부족해. 이게 흥미로워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는데 혁신적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내 의견이야, 알겠지? 앞으로 개선되면 더 자세한 의견을 줄 텐데 지금 자동화를 원하면 M8으로 바로 가세요. 알겠죠? 마켓도 선택 가능한데 자체 호스팅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각적이고 쉬워요. 알겠죠? 물론 이게 더 쉬워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사피엘만큼 좋진 않아요. 사피엘은 모든 걸 쉽게 만들고 자동화도 글로 쓰면 만들어줘요. 알겠죠? 이런 자동화 원해요 라고 하면 대충 만들어주고 끝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게 제 의견이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좋아요. 오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건데요. 오픈AI의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간단히 그들이 만든 노드들을 좀 볼 거예요. 알겠죠? 간단한 소개를 위해서요. 말씀드리지만 많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준비했어요. 연결하려고요. 설명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첫 번째 시작 버튼이 있죠. 그렇죠? 그건 추가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있어요. 웹훅은 없어요. 그냥 시작 버튼 뿐이에요. 알겠죠? 즉 이건 좋지 않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당신은 모든 걸 시작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N8에서는 텔레그램 트리거 같은 게 있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보내면 체인이 시작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시작은 수동으로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고 끝은 기본적으로 흐름 실행을 마무리하죠. 알겠죠? 그리고 핵심 부분인 My Agent 옵션이 있어요. 지침과 도구로 모델을 호출하라고 해요. 자, 여기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삭제하려면 여기를 눌러야 해요.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있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알죠? 이름 바꾸고 지시도 줄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에이전트 조수예요. 알겠죠? 모델 선택하면 요금 청구돼요. 테스트 중이어도 말이에요.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GPT-5는 기본값인데 비싸니 주의하세요. GPT-5가 추론 잘하지만 더 가벼운 걸 쓰면 실제로 가벼운 걸 쓰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도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알죠? 클라이언트 도구, 호스팅된 MCP 서버요. 하나가 있어요. 자, 파일 검색 등을 해볼까요? 거의 N8N과 비슷하죠?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해요. MCP 서버 연결로 도구가 모든 것과 연결 가능해져요. MCP 서버는 도구 이해를 돕고 각 도구마다 에이전트를 따로 프로그래밍할 필요 없이 새 코드를 이해하게 해요. 개발자로서 수십 개 도구를 이해하는 혼란을 줄여줍니다. MCP 서버는 도구와 직접 연결해 완벽히 이해해요. 여기에 이메일 설명 토큰을 입력하면 돼요. 꽤 좋지 않나요? 현재 도구들은 좋고 구글 것들이에요. 유튜브나 SNS, 왓츠앱은 안 보이네요. 그래도 페이팔이 있네요. 자피에르도 있어 놀랐어요. 스트라이프, 합스팟, CRM, 파이프드림도 있고요. 꽤 괜찮은 것 같죠? 점점 더 많은 기능과 형식이 추가될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설정 옵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상세도 조절이에요. 동사 응답 조정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챗GPT가 과도하게 장황해지는 걸 막는 거죠. API는 입출력량으로 요금을 매기는데 출력 제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아쉽네요. 관심 없거나 천천히 추가할 기능일 거예요. 채팅에서 응답 표시 등이 있고요. 여기 에이전트가 있겠네요. 물론 실제 사용해보기 전까지 대충 상상만 할 수 있죠. 좋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진 노드는 파일 검색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커서를 올리면 관련 정보의 벡터 또는 벡터 저장소라고 나와요. 알겠죠?
간단히 말해 작업 공간의 PDF, CSV, TXT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률 보조원이 계약서에서 특정 조항을 찾을 때 사용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검색에 벡터 아이디를 입력하는데 이건 저장소를 만들어야 해요. 저장소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거예요. 맞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만약 여러분이 일해 봤다면 그 보트프레스 같은 걸로 거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봇의 정보를 제공해요. 보트프레스는 챗봇 제작 도구예요. 예를 들어 자동 응답 봇은 왓츠앱 고객들을 위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봇이 직접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요. 하지만 물론 만약에 챗봇에게 너는 가게 비서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런 제품을 이 가격에 팔고 여기 있어요 등의 정보를 주면 봇이 그 맥락에서 더 잘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최대 결과값, 쿼리예요. 변수 등을 삽입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맥락을 추가하거나 봇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개하는 문서들에. 좋아요. 이제 가드레일을 살펴볼게요. 여기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중재, PEI, 탈옥, 환각 검토 등이요. 환각은 AI가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할 때를 말해요. 예를 들면 흔한 질문을 해보면 이 단어의 글자가 몇 개 있나요? 예전엔 AI가 많이 헷갈려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제대로 못 셌죠. 이게 바로 환각이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정보 검증이 중요한 회사에선 꼭 필요해요. 작업 중지, 정보 식별 등에 쓰이죠. 또한 사용자 입력으로 정의된 도메인을 검토하는 데도 유용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등을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드레일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여기 이름이 있고 입력을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 입력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받게 될 내용이에요. 여기에 새 메모를 넣을 건데 이걸 지울까요? 아니면 강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식별 가능한 문서를 감지하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식별 가능한 정보 말이에요. 설정에서 모델에 도달하기 전에 민감한 정보를 감지하도록 설정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름, 전화번호 등이요. 중재 기능도 있어요. 블록이나 콘텐츠를 분류하는 게 더 해로울까요? 그것도 그렇죠. 보이나요? 이 모든 이런 필터들로 그런 메시지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탈옥이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주입을 감지한대요.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고 있어요. 규칙을 검토하고 환각을 피하는 모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류로 계속해요. 활성화되면 오류 경로를 정의할 수 있대요. 가드레일이 오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나라에선 불법일 수도 있죠. 당신 나라에선 합법이어도 그 나라에선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럼 오류라서 멈춰요. 오류를 계속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터가 없어지는 거죠. 좀 오류 계속, 오류면 다시 에이전트로 교정자처럼 행동해 등. 그것도 흥미롭죠. 이렇게 가드레일이 작동하는데 꽤 흥미로워요. 좋아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이게 뭘 하는 거죠? 이미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해 외부 도구나 API, 서비스를 호출해서 정보를 연결하거나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PI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거나 CS 같은 외부 프로그램으로 작업 공간을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 정의하는 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MCP의 핵심은 이거예요. 도구마다 고유한 API와 코드가 있다는 거죠. 글쎄요, 예를 들면 도구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각각 고유한 코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각 도구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 표준화된 방식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맞춤화하길 선호했어요. 결국 프로그램은 조금씩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발자로서 각 도구의 코드를 배워야 해요.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각 도구를 따로 계속 배우지 않고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알겠죠? 여기서 MCP를 선택하면 이 서버에서 도구 연결 불가, 설정 확인 후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뜹니다. 알겠죠?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하고 인증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결국 도구를 연결하려면 에이전트에서
연결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아니면 게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서버가 어떤 도구에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아시겠죠? 도구를 연결하려면 여기서 해야 해요. MCP 서버 보이시나요? MCP 서버 선택하고 API 입력하면 돼요. 지금은 안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도구 자체와 상호작용 방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네,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아주 좋아요. ChatGPT의 액션 빌더 내 로직 노드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if, else, while 사용자 승인의 세 가지 논리 노드가 있어요. 매우 기본적이지만 개발자용이면서도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아요. if나 else에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있는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 숫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좋아, 이 숫자가 여기에 조건을 넣고 이 숫자가 25를 초과하면 if 첫 번째 출구로 이걸 할 거예요. 파일을 찾아볼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25를 넘지 않으면 else예요. 알겠죠? 자, 이제 라일스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게 바로 이 기능의 역할이에요. 간단히 말해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리 도구예요. 이건 정말 흥미롭고 중요해요. 더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으로 while이 있어요. 이건 반복 작업을 할 때 쓰죠. 왜 반복 작업이 필요할까요? 엑셀표에서 행을 읽고 데이터 추출해서 메일 쓰고 보내는 걸 생각해 보세요. 1000개 행이면 while 써야 해요. 각 행마다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행이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while 안에 작업 공간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엔 사용자 승인이 있는데 이건 더 새롭고 ChatGPT만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게 잠시 멈춤이라고 해요. 좋아요. 우리가 AI 자동화와 ChatGPT에 대해 얘기하는데 도구가 결정하기 전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솔직히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왜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다예요. 작업 공간을 실행하고 이 노드에 도달하면 당신이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할 거예요. 거부되면 이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됐어 라고 과정이 반복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자, 이게 우리가 추가한 논리 노드들이에요. 좋아요. 에이전트 빌더 설명을 마무리하며 데이터 노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트랜스폼과 셋스테이트를 다룰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폼은 정보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바꿔줘요. 여기 보면은 정보를 재구성하고 정리하고 다른 구조로 변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 작성 시 HTML로 보내면 더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죠. 여기 예시로 CSV 열을 JSON 객체 구조로 변환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 이름이 키, 결과, 값, 텍스트, 입력 이렇게 내보낼 거예요. 표현이나 객체로 말이죠. 알겠죠? 여기에 이름, 속성 등을 포함한 스키마를 만들 수 있어요. ChatGPT나 에이전트 도구로부터 특정 형식의 입력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환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입력이 텍스트로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set state가 있는데 이건 상태를 설정하고 작업 공간이나 변수의 값을 할당해요 라고 해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변수를 가져와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이름을 설정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글쎄요. 사람 이름을 알고 있으니 변수에 저장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님 같은 개인 메시지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값을 넣고 변수를 추가하면 돼요. 변수를 만들 때 텍스트, 숫자, 불리언, 객체, 리스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죠. 이걸로 챗GPT 오픈 빌더에 대해 다 설명한 것 같네요. 에이전트 빌더였네요. 꽤 괜찮아 보이네요. 설정도 많고 아직 부족한 기능이나 도구도 있지만 갈 길이 멀어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든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적은 기능이지만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좋아하셨길 바라요.